호르무즈 해협이 닫히면서 전 세계 물류가 마비되고 우리가 수십 년간 당연하게 누려왔던 공공의 바다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지정학적 충돌을 넘어 우리가 알던 자유무역의 시대가 완전히 끝났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우리는 효율을 신처럼 모시고 살았거든요. 국경 장벽을 낮추고 가장 싼 곳에서 만들어서 가장 빠른 길로 배달하는 시스템, 그게 바로 글로벌 공급망이었죠. 그런데 이란이 이제 이 길 쓰려면 돈 내라고 하는 순간 그 효율적인 시스템이 종이장처럼 구겨진 거예요. 이제는 길목을 지키는 놈이 임자인 약육강식의 시대가 돌아온 셈입니다. 결국 공짜 안보와 무료 통행의 유통기한이 다 된 겁니다. 모든 연결이 곧 비용이고 리스크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 눈앞에는 구간마다 멈춰서서 통행료를 내야 하고 검문소마다 사상검증을 받아야 하는 시대가 들어서고 있다는 분석이죠. 재밌는 건 이겁니다. 이란이 미국 같은 초강대국을 상대로 이렇게 배짱을 부릴 수 있을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병목입니다. 아무리 덩치가 커도 목구멍이 막히면 숨을 못 쉬잖아요. 경제도 똑같습니다. 트럼프가 그렇게 강조했던 관세보다 사실 이 병목을 쥐는 게 훨씬 무서운 무기거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관세는 세금을 더 매기는 거니까 다른 나라 시장으로 우회하면 그만입니다. 작년에 미중 무역 전쟁 때 보셨죠? 중국이 미국 관세를 피해서 다른 나라로 수출 물량을 돌려버리니까 생각보다 타격이 적었거든요. 하지만 병목은 다릅니다. 여긴 길목 자체를 끊어버리는 거라 우회로가 없어요. 그냥 질식시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중국의 히토리 반격이었죠. 작년에 미국이 관세로 압박하니까 중국이 그래? 그럼 반도체 만드는 히토리 안 팔아라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첨단 제조업이 올스톱될 위기에 처하니까 미국이 바로 휴전하자고 손을 내밀었죠. 이게 바로 병목의 힘입니다. 총 한 발 안 쏘고 상대방의 숨통을 조이는 비대칭 무기인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런 병목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 병목이에요. 이번 호르무즈 해협이나 수에즈 운하, 흑해와 지중해를 잇는 보스포루스 해협 같은 곳이죠. 지도를 펼쳐보면 정말 좁은 구간들인데 여기가 막히면 전 세계 물류지도 전체가 마비됩니다. 배들이 수천 킬로미터를 돌아가야 하니까 운송비가 미친 듯이 뛰는 거죠. 두 번째는 자원적 병목입니다. 특정 국가만 가지고 있는 핵심 광물들이 여기 해당하죠. 중국의 히토류나 황산, 인도네시아의 니켈 같은 것들이요. 특히 황산 같은 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배터리나 정유 산업에 안 들어가는 데가 없는 기초 소재거든요. 이걸 쥔 나라들이 안 팔아 라고 하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공장을 돌릴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가 진짜 핵심인데 바로 기술적 병목입니다. 이건 물건을 만드는 능력 자체를 독점하는 거예요. 대만의 TSMC가 하는 파운드리, 우리 한국 기업들이 꽉 잡고 있는 D램 반도체, 그리고 일본이 독점하는 반도체 핵심 소재 같은 것들이죠. 우리가 없으면 너희 스마트폰도 AI도 못 만들어 라고 말할 수 있는 힘, 이게 현대 경제전쟁의 가장 강력한 총알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이제는 군사력이 약한 나라라도 이 병목 지점 하나만 잘 움켜쥐면 강대국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지정학 전문가도 이 초크 포인트를 장악하는 국가가 세계 패권을 줄 거라고 말했어요. 대체제를 찾기 어렵고 상대방에게 주는 데미지가 나보다 훨씬 크다면 그건 완벽한 무기가 됩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 세계가 지금 각자 도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에 의존하다간 한순간에 망하겠다는 공포가 퍼진 거죠. 그래서 나온 전략이 바로 경제 울타리화입니다. 우리 안에서 다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이 흐름을 가장 기민하게 읽고 움직인 나라가 어디일까요? 바로 옆나라, 일본입니다. 근데 일본의 대응이 정말 치밀합니다. 2021년에 아예 경제안전보장 담당상이라는 장관 자리를 새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경제안전보장 추진법을 제정해서 국가 전체를 거대한 담장으로 재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11개 핵심 품목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거죠. 이게 말이죠. 시장 논리에 맡기던 옛날 방식과는 완전히 딴판인 거예요. 특히 일본 구마모토에 대만 TSMC 공장을 유치하면서 보조금을 11조 원이나 쏟아부은 거 보셨나요? 왜 남의 나라 기업에 우리 세금을 퍼주냐 하는 비판도 있었지만 일본은 앞을 내다본 겁니다. 외국의 통행료나 공급망 장벽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우리 땅 안에 핵심 생산 기지를 박아버려야 한다는 위기의식이었죠.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일본은 비공개 특허 제도까지 도입했습니다. 국가 안보에 직결된 기술은 특허를 내더라도 내용을 공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처벌도 불사하겠다는 거죠. 장벽이 다 세워진 다음에 대응하면 늦는다는 그들 특유의 매뉴얼 정신이 이번엔 아주 무섭게 발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장벽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더 무서워요. 탄소 국경 조정제도, CBAM나 공급망 실사법 같은 것들인데 겉으로는 지구 환경과 인권을 내세우거든요. 하지만 실상은 자기네 기준에 안 맞는 제품은 아예 못 들어오게 막는 기술적 안전통행세나 다름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너희 공장에서 탄소 많이 나왔네? 그럼 벌금 내. 혹은 너희 협력업체 중에 노동 착취하는 곳 있나? 조사해와 라고 하는 거죠. 이걸 감당하려면 엄청난 자본력과 관리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결국 자본 없는 중소기업이나 특정 국가의 제품을 걸러내는 고도의 필터링 시스템인 거예요. 이제 글로벌 시장에 명함 내밀려면 윤리적 입장료까지 내야 한다는 뜻이죠. 이상한 점 못 느끼셨나요? 자유무역을 외치던 서방 국가들이 오히려 더 촘촘한 그물망을 짜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가드레일 조항으로 첨단 반도체 기술의 흐름을 묶어두면서 동맹국들에게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우리 편에 설래? 아니면 시장에서 퇴출될래? 라고 묻는 겁니다. 이건 과거의 자유로운 교역과는 거리가 먼 약탈적 협상에 가깝죠. 결국 지금의 세계는 효율의 시대에서 안보의 시대로 급커브를 틀었습니다. 지정학자 피터 자이아는 경고했어요. 미국이 보장하던 공짜 안보가 끝나면 스스로 항로를 지키고 공급망을 완결지을 수 있는 국가만 살아남는다고요. 우리처럼 자원도 없고 땅도 좁은 나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진짜 심각한 고민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설마 우리 같은 반도체 강국을 버리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병목은 언제든 바뀔 수 있거든요. 중국이 황산 수출을 중단하겠다는 카드만 꺼내도 당장 우리 산업 전반이 흔들리는 게 현실입니다. 남이 세운 요새 앞에서 우리가 통행료를 내는 처지가 되는 건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국 경제에는 어떤 실질적인 영향이 올까요? 우리는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 물가는 물론이고 모든 산업의 원가가 뜁니다. 하지만 여기서 좌절만 하고 있을 순 없죠. 우리의 생존 문법은 명확합니다. 남들이 세운 장벽 앞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누구도 우회할 수 없는 기술적 급소를 쥐는 거예요. 단순히 물건을 잘 만드는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막으면 너희 공장도 멈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독보적인 가치를 선점해야 하죠.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같은 전략자산에서 우리가 병목 지점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만 타인의 통행료 징수에 흔들리지 않고 협상 테이블의 주인공이 될 수 있거든요. 동시에 새로운 동맹의 지도를 그려야 합니다. 혼자서는 모든 병목을 다 막아낼 수 없으니까요. 우리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경제안보동맹을 더 단단하게 구축해야 합니다. 각자의 울타리를 짓되 그 울타리끼리 연결되는 안전한 통로를 확보하는 것, 그게 지금 우리에게 남은 가장 현실적인 과제입니다. 결국 이번 호르무즈 봉쇄는 일시적인 사고가 아니라 우리가 마주할 새로운 시대의 예고편입니다. 자유무역이라는 이름의 프리패스는 끝났고 이제는 실력과 전략만이 통행증이 되는 시대가 왔네요. 여러분은 이 경제 요새의 시대에 우리 한국이 어떤 급소를 쥐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